제가 2달 전에 메이플의 근황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올렸을 때가 20주년 이벤트 시작할 때쯤이었고, 이때쯤 메이플은 시드라는 특수 던전에서 터진 핵사태, 운영진들의 망언, 업데이트 없이 무지성으로 기다려라는 태도 등등으로 인해 거의 메이플은 무덤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들이 기대해달라던 20주년 업데이트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무지성 코인샵뿐이었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게임을 접은 사람들이 많았고, 저 역시 원래 키우던 캐릭터들을 정리해버리고 메이플을 삭제까지 했었습니다. 이랬던 메이플 스토리였는데, 최근 트위치라던가 아프리카, 유튜브 등 생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보면 메이플 스토리라는 방송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PC방 점유율을 보면 메이플이 롤에 이어 2등을 찍은 적도 있고 점유율도 10%까지 찍어보는 등 거의 최고 전성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2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메이플이 떡상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우선 메이플이 떡상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떡상의 시작 전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떡상이 바람이 분 것은 6월 10일 메이플 대형 쇼케이스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대형 쇼케이스를 예고했던 건 메이플이 20주년 이벤트 때였는데, 이때 여론은 아니 무슨 20주년 기대해달라고 해놓고서는 20주년 오니까 여름 쇼케이스를 기대해달라고 하네, 이래놓고 여름 쇼케이스 때는 겨울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하게 했으니 분명 큰 게 올 거다 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6월 10일이 다가오자 메이플 스토리 유튜브에서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에서 공연할 곡이라던가 새롭게 나온 직업 테마곡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야, 이거 큰 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공연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안한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2023년 메이플 행보는 거의 폐기물 수준이었거든요. 아무튼 결국 6월 10일이 됐고 메이플 쇼케이스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예상대로 음악 공연을 했고,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게임 업데이트가 있을 2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든 공연이 끝나게 되는데, 갑자기 암정이 되더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새로운 힘이 필요한 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예상만 하고 괴담만 떠돌았던 6차 전직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6차 전직 문구가 나오는 것도 소름이었는데, 처음에 히어로의 6차 전직 스킬이 공개되면서 와 저게 뭐야 라고 하다가 팔라딘의 웅장한 6차 스킬이 공개되고 나니까 저는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직업군들의 6차 전직 스킬이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 그걸 보고 있던 여러 스트리머들도 같이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직업들 중에 컷신이라던가 스킬 이펙트 같은 것이 좀 애매한 게 있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 6차 전직이라는 것으로 메이플이 떡상할 준비를 마친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운영진들은 쇼케이스에서 레벨 260대 6차 전직을 한다는 것, 하이퍼버닝을 레벨 260까지 해주고 260까지의 경험치통도 줄여주면서 레벨 275 이상의 지역도 추가해주는 등 여러가지 개선사항들을 들고 와줬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만 해도 얘네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했구나 싶어가지고 메이플에 대한 여론이 좋아질 만도 있는데, 이렇게 쇼케이스가 끝난 뒤 메이플 스토리의 총괄 디렉터 강홍기님은 개인 방송인이신 세글자님이 운영하시는 PC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당시 세글자님은 쇼케이스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같이 쇼케이스를 보는 이벤트를 하셨었는데, 디렉터님도 이걸 알고 계셨어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홍기 디렉터님은 세글자님의 PC방에 방문하신 다음 세글자님과 같이 방송을 진행하시게 됐고, 이번 쇼케이스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 게임의 디렉터라는 사람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방송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너무나 신기했는데, 강홍기 디렉터님의 스트리머 가정 방문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디렉터님은 오네노님, 뚜기님, 춘자님, 팡이윤님, 명예훈장님 등등 여러 스트리머들의 방송에 찾아가셔서 유저들과 소통을 하고 앞으로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 메이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보며 그것을 어떻게 고쳐볼 것인지 대화도 해보는 등 소통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이게 강홍기 디렉터님도 어찌 보면 직장인 개념이라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쉬고 싶을 건데, 퇴근하고 나서 스트리머들 찾아가가지고 여러 개선사항들 들어보면서 대답해주는 것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강홍기 디렉터님이 방송에 나와서 해맑게 웃는 모습이라던가 게임에 집중하시는 모습, 과거 메이플 디렉터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시는 걸 보니까 강홍기 디렉터님도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디렉터님이 하셨던 망언들도 그냥 이 강홍기라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갑자기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했던 실수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게임 좋아해서 개발자가 됐고 개발을 잘해서 디렉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상황에 맞게 말을 잘하고 발표까지 잘한다면 그게 진짜 사기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강홍기님의 가정 방문 덕분에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여론들도 점점 바뀌어갔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름 이벤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 업데이트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코인샵이었습니다. 늘 하던 코인샵인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생기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메이플을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라면 코인샵이 너무 편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메이플 코인샵은 보통 레벨 범위 몬스터 2000마리를 잡아야 하루 획득할 수 있는 코인을 다 모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인샵에 있는 유용한 물품들을 다 사기 위해서는 본캐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 여러 개로도 코인을 모아야지 코인샵에 있는 물품들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00마리를 잡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인데, 이거를 여러 캐릭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번거로운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인샵은 2000마리를 잡지 않더라도 접속만 하면 코인을 주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일주일에 3번 각각 2000마리씩 총 6000마리의 몬스터를 잡으면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본 캐릭터 하나만 사냥을 해도 상점에 있는 물품을 다 살 수 있게 됐고, 또한 상점에 있던 유용한 물품들을 출석 체크 보상으로 주는 등 진짜 역대급 해자 코인샵을 제공해줬죠. 이렇게 기존 유저들은 간편해진
코인샵을 보며 만족을 했고, 이번에 하이퍼버닝도 250까지였던 게 260까지로 바뀌었는데 260까지 올려야 하는 경험치통도 줄어들면서 레벨이 오르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지만 여름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한 주 뒤 6차 스킬의 내용이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되면서 여론이 살짝 부정적이게 됐습니다. 테스트 서버에 올라온 6차 스킬은 총 2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6차 전용 스킬이라고 불리는 오리진 스킬과 4차 스킬을 강화해주는 마스터리 코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시스템 모두가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쇼케이스에서 환호를 했던 화려한 스킬들이 바로 오리진 스킬이었는데, 이 오리진 스킬에는 공용 쿨타임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차 스킬을 쓰면 6차 스킬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6차 스킬을 쓰지 않은 다른 파티원들도 1분이라는 공용 쿨타임이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었죠. 아마 개발자님들은 지금 메이플에 성행하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딜을 때려넣는 극딜 메타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넣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 이 시스템으로 갔다간 6차를 하고도 자신의 딜이 충분하지 못하면 다른 파티원이 6차 스킬을 쓸 수 있게 양보를 해주다가 결국엔 자신의 6차 스킬을 쓰지 못하는 파티원이 생겨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 스킬뿐만 아니라 마스터리 코어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이게 마스터리 코어로 평소 사용하는 주력기를 강화받는 캐릭터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냥할 때 쓰는 스킬과 보스를 사냥할 때 쓰는 스킬이 다른 캐릭터들은 둘 중 한쪽만 강화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스터리 코어 때문에 자신의 원래 전투 방식을 바꿔야 하는 직업도 생겼고, 아예 쓰지도 않는 스킬을 강화받은 직업도 존재했습니다. 메이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메이플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진짜 나사 빠진 캐릭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메이플은 다시 가라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메이플은 더 떡상을 했습니다. 떡상을 한 이유는 스트리머들의 유입 덕분이었죠. 근데 이 스트리머들은 왜 메이플에 유입되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메이플이 잘했다기보다는 옆집 게임이 좀 요상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스트리머들이 이주를 한 거였습니다. 6월 말 메이플의 경쟁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이번에 로아운 서머라는 이름으로 메이플 마냥 쇼케이스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전부터 금강선 디렉터가 디렉터 자리에서 내려가고 이른바 3대장 체제가 된 이후로 로아는 살짝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로아를 하는 사람들이나 스트리머들은 로아가 좋아서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로아운 서머를 계기로 스트리머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로스트아크만 하던 스트리머들이 메이플로 옮겨면서 기존의 메이플과 로스트아크를 둘 다 하던 스트리머가 유입된 스트리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시청자들도 그 스트리머들을 도와주면서 스트리머들은 안정적이게 메이플에 정착하나 싶었지만 사람이 5명 이상 모이면 병신이 한 명 있다는 지로버 센세의 명언처럼 메이플 유저 중 하위 1%들의 병신들만 모인 스틸길드가 있었습니다. 이 스틸길드 사람들은 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사냥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평소 화를 잘 내지도 않던 스트리머가 짜증을 내게 했고, 어떤 BJ는 게임 화면을 끄고 캔만 켠 채로 메이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적인 존재들 때문에 메이플이 떡상할 기회를 놓치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웬걸? 운영진들은 이런 스틸길드를 단 하루 만에 공지를 올려가지고 정지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지금부터 잘 처리해야겠다고 말하며 뉴비들에게 좋은 보상들을 뿌려버렸죠. 솔직히 지금까지 운영진이 스틸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보니까 진짜 노절 준비가 되어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덕분에 메이플 하려고 넘어온 스트리머들의 민심도 잡았고 기존에 하던 유저들의 충성도 또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화렴정정을 하나 했으니 6월 29일 목요일에 아무런 업데이트 없이 라이브 방송을 키셨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키시고는 자신들이 6차 오리진 스킬에 일본 공용 쿨타임을 넣은 것은 명백한 실수였고 사과를 하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직업들 중 마스터리 코어 때문에 전투 패턴에 변화가 생긴 직업들도 파악했고 그것도 개선하겠다는 말을 하며 거듭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죠. 여기다가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개선사항들을 말해주시면서 이런 게 소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다가 마지막에 김창서 팀장님께서 좀 감정이 북받치셨는지 여러가지 추가적인 말들을 하셨죠. 대충 요약하자면 자신이 입사한 이래로 메이플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플레이해주신 용사님들 덕분이다, 진짜로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말들 뿐이었죠. 이 라이브 방송은 진짜 메이플하는 유저들의 심금을 울리는 라이브였습니다. 이것 덕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이플이 나락길을 걷는다고 서글퍼서 울었던 스트리머는 한박 웃음을 지었고, 한때 메이플에 돈 지른다고 욕을 먹어가지고 현타가 왔던 BJ도 마음 놓고 웃으며 행복하게 메이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역시 메이플을 떠날까 했었지만 다시 메이플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메이플 좀 접고 싶은데 왜 계속 접으려고 할 때마다 갓겜이 돼가지고 진짜 개빡치게.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유들 덕분에 메이플은 대한민국 RPG 1위 게임이자 PC방 게임 2순위의 게임이 됐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메이플이 이렇게 떡상할 수 있었던 건 강원기 디렉터님의 소통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김창서 팀장님의 솔직하고 믿음직한 답변, 그리고 메이플 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메이플 팀은 일을 안 한다, 강원기 디렉터는 돈이 안 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라는 등 부정적인 인식만 가득했었는데 이번 여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메이플 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부디 이대로만 가서 모두의 추억이 담긴 메이플을 잘 운영해가지고 RPG란 게임의 장르가 다시 부흥해서 게임을 게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장르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